충무공동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진주에서는 계속 대장을 고수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신진주역 가자동 쪽에 입주가 끝나면 가격은 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사천군, 고성, 하만, 의령, 산청, 하동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경상남도 인구수만 따지고 보면 창원시가 100만 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김해시가 54만 명으로 2위입니다. 3위가 양산시로 35만 명이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는 34만 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인구수만 따지면 4위입니다. 그 다음이 거제시 24만 명, 통영시 13만 명, 사천시 11만 명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창원과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김해와 양산 같은 경우는 부산과 생활권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주 같은 경우는 부산과 거리가 조금 멀다 보니까 생활권 공유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만 가지고 보면 부산보다는 대구광역시가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진주시 행정구역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진주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들이 다 읍과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읍과 면 지역은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중심가 동지역만 살펴보시면 도시 중심부를 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 주변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곽에 평거동과 초전동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충무공동 혁신도시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가자동 쪽 진주 KTX역 근처만 관심 가져도 됩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지 않다 보니까 외곽에 신축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도시 중심부가 약간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외곽에 들어오는 신축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인구수를 살펴보면 현재 34만 명 정도고요. 지금은 충무공동 혁신도시의 인구가 제일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충무공동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동별 인구수를 살펴보시면 충무공동과 가오동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충무공동에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고요. 가오동 같은 경우는 KTX역 근처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세대수도 동일하게 가오동과 충무공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인구 40만 명 미만 지방도시들 중에 전용 84제곱미터 대장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36만 명, 양산 35만 명, 아산 34만 명, 진주 34만 명으로 인구수는 비슷하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만 봤을 때는 29만 명 춘천 아파트가 7억 7천으로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로 34만 명 아산이 7억 2천, 그 다음 21만 명 강릉과 34만 명 진주가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인구수만 따졌을 때는 원주와 양산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상남도 급지 순위를 살펴보시면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가 1등, 2등이고요. 김해, 그 다음 창원 마산 하포구, 진해구, 그 다음 양산, 마산 해운구, 다음이 진주입니다. 동별 순위를 보시면 창원 성산구 신월동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용호동, 의창구 중동, 사파동, 가음정, 다음이 진주 충무공동과 가자동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별 순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창원의 신월동, 용호동, 중동, 사파정동, 사파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진주만 살펴보시면 충무공동에 아파트가 14개가 들어왔는데요. 연식이 7년차로 그나마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가자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 수는 12개고요. 연식이 10년차 미만으로 그나마 신축입니다. 초전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13개 있고요. 주약동에는 7개 단지, 평거동에는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진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단지 같은 경우는 충무공동과 가자동, 초전동, 주약동, 평거동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2020년도 거래가 아주 많아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 22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조금 거래가 살아나면서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학원가가 밀집한 동네를 보시면 평거동과 신안동 쪽에 학원가가 많이 밀집해 있고요. 그 다음 초전동, 최근에는 충무공동에 학원가가 조금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진주역 쪽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나면 학원가가 일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평거동, 초전동, 충무공동, 가자동만 아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22년도 근로자 소득을 살펴보시면 전국 평균 연봉인 4,044만원보다 높은 지역이 사천 창원시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 평균보다 높고요. 창원도 마찬가지죠. 경상남도에서는 당연히 창원이 연봉이 제일 높을 줄 알았는데 사천이 의외죠. 사천 같은 경우는 카이라고 부르는 한국항공 공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당연히 대기업이 상당히 많죠. 대기업도 많은 반면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거주하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은 창원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진주가 2등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높지만 전국 평균 연봉보다는 다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천시만 보시면 회사에서 주는 연봉은 4,300만원이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은 3,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500만원 차이 같은 경우는 회사는 사천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는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의 근로자 수만 보시면 창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회사 연봉은 높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진주와 사천의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현재 97,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보건업 사회복지 18,000명, 그 다음 제조업 13,000명, 도매 소매업이 11,000명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41,000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조업이 17,000명으로 사천 같은 경우는 제조업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일자리는 많지가 않죠. 진주시 제조업 종사자만 보시면 기계 장비와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이 제일 많고요. 사천 같은 경우는 기타 운송 장비와 기계 장비 제조업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운송 장비라는 게 카이에서 만드는 비행기와 전투기를 얘기하겠죠. 진주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는 충무공동 혁신도시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600명이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집계된 데이터인데 전국 여러 지점에 있는 모든 직원 수 데이터가 본사 기준으로 다 집계가 되는 겁니다. LH 같은 경우도 본사는 진주 충무공동으로 이전을 했지만 또 다른 도시들에 상당히 많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 모든 직원수 데이터가 본점으로 표시된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진주의 LH 직원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4,800명, 나머지 혁신도시의 직원수가 상당히 많고요. 진주 가자동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직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천에 있는 공장 직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카이라고 부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5,000명 가까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회사들 같은 경우도 항공기 부품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시면 18, 19, 20년도에 물량이 상당히 많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가 물량이 확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도 없는데 급락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진주도 함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진주가 빨리 반등을 하고 반등 폭도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입주되는 몇 개 단지만 지나면 다시 또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단지들 보시면 임대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요. 내년 5월 달에 진주역 대시항이 800세대 입주를 하고요. 6월 달에 진주역 우미린이 800세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초전동의 피에르테가 역시 8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고요. 내년, 내후년 이 3개 단지만 입주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올 게 없습니다. 아파트 물량만 봤을 때는 내년 진주역에 입주되는 단지들만 잘 버틴다면 가격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진주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남부 내륙철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천역에서 출발해서 성주역과 합천역을 지나 진주역, 고성, 통영, 거제도에서 마무리되는 노선입니다. 김천에서 거제 간 180km 정도고요. 22년도에서 27년도까지 4조 8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된 상태고요. 27년도 말에 개통 목표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정치권 공방으로 시동도 못 걸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사업비가 6조 8천억으로 거의 2조 가까이가 증액이 됐고요. 지역 내 노선 갈등도 있어가지고 일단 27년도 조기 개통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결국 국토부는 늦어도 29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는데 이 상태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2030년도 안으로 완공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주가 더 타격을 받을지 거제가 더 타격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주 핵심 아파트 단지 몇 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에서 대장 아파트는 혁신도시 대박 노블랜드와 중 S클래스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중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40평대가 9억 가까이 나와 있고요. 전용 84제곱미터 34평만 보시면 대박 노블랜드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가격 흐름을 보시면 22년도 4월 달에 7억 중반 거래가 됐고요. 올 초 5억 초반까지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7억 초반에 거래된
단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년과 올해 7억대 이상 거래된 물건 같은 경우는 탑층 물건들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지들 같은 경우는 5억 후반 6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역 대시양 분양권을 살펴보시면 현재 매물은 110개 정도 나와 있고요. 저렴한 저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네요. 고층으로는 프리미엄 3000만원 정도 붙어가지고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역 우미린 단지도 오시면 현재 매물은 62개 나와 있고요. 괜찮은 층수만 보면 현재 프리미엄 5천만원 정도 붙어가지고 5억 초반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초전동 더샵 피에르테 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이 현재 78개 나와 있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3천에서 4천만원 정도 붙어가지고 4억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충무공동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진주에서는 계속 대장을 고수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신진주역 가자동 쪽에 입주가 끝나면 가격은 좀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사천 카이 한국항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천에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진주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진주역 근처와 충무공동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물량만 보더라도 진주에서 다시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진주역에 입주하는 단지들만 지나가고 나면 향후에 진주 아파트 가격은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도시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